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회 천부배 세계 프로바둑 선수권 대회 B조 결승전 보내드립니다. 박정상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정환 선수와 신진서 선수가 어제 각각 탄샤오 선수와 탕웨이싱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결승 진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4강 티켓을 확보했어요. 오늘 마음 편히 감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우승 길목으로 가는 어떤 여정에 있어서는 오늘 대결은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A조 결승 진출자들과 B조 결승 진출자들 이 4명의 선수들은 최종 4강을 확정 지은 상태에서 올 연말에 이제 4강전을 치르는데요. 이제 각조 1등과 2등만 가리게 되죠. 하지만 이 자체는 뭐 우승으로 가는 길목에서는 큰 의미가 없는 대결일지라도 이 선수들의 어떤 자존심을 건 그러면서도 부담 없이 대국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명국이 기대가 됩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서 한중 2대2 구도가 되었습니다. 먼저 대회 정보와 함께 대진표 확인해 보시죠. 중국에서 창설한 대회 천부배 첫 번째 대회를 맞이했습니다. 중국 기원에서 주최하고 스촨 천부은행에서 후원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사 7명의 선수가 출전을 해서 박정환 선수와 신진서 선수가 4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네, 한국은 7명의 선수가 참가를 해서 1회전에서 3명이 탈락을 하고요. 2회전에서 2명이 탈락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있었던 3회전이었는데 어제 있었던 3회전에서는 아주 기분 좋은 그런 승전보를 박정환 선수와 신진서 선수 이 한국의 랭킹 1, 2위 투톱이 전해왔습니다. 네, 우승 상금은 200만 위안, 하나로 약 3억 3천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이 응시배 다음으로 가장 큰 상금이 주어지고 있는데요. 자, A조 결승입니다. 천야오의 선수와 장웨이지의 선수가 결승에 진출 성공했습니다. 네, 천야오의 선수는 구즈하오 선수, 그리고 장웨이지의 선수는 렌샤오 선수. 이 선수들이 중국을 대표하는 선수들이었기 때문에 사실 A조에서는 뭐 중국이 좀 강세가 있었던 것은 아쉽지만 어쨌든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대결을 지켜봤었고요. 천야오의 선수와 장웨이지의 선수가 4강에 진출했습니다. 네, B조 결승입니다. 박정환 선수는 탄샤오 선수에게, 신진서 선수는 탕웨이싱 선수에게 각각 승리를 거두면서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네, 정말 만만치 않은 상대들이었습니다. 이 탄샤오 선수는 현재 출란배 세계대회 선수권자이고요. 탕웨이싱 선수는 중국에서 몇 안 되는 세계 타이틀 2개를 획득한 적이 있는 그런 이 중국을 대표하는 기사들인데 신진서 선수와 박정환 선수가 이 중반전에 압도적인 그런 전투력을 과시하면서 상대 선수들을 완벽하게 제압하고 완승으로 지금 결승에 진출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B조 결승은 형제 대결이 완성이 되었는데요. 박정환 선수와 신진서 선수 부담감이 없기 때문에 오늘 내용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내용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있다면 58개월째 한국 랭킹 1위를 유지하는 박정환 선수와 현재 공식 기전 18연승을 질주 중인 신진서 선수, 이 한국 랭킹 2위의 선수, 1, 2위의 만남이잖아요. 네. 이 자체만으로도 정말 가슴 두근거리는 그런 대결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국 랭킹 1, 2위의 박정환 선수와 신진서 선수 B조 결승전에선 어떤 명곡을 만들어낼까요?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제한 시간은 각자 2시간, 1분 출기 5회, 덤은 중국 룰을 적용해서 7집 반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네, 결승전은 박정환 9단의 흑번, 신진서 9단의 100번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선수는 12번의 만남이 있었고요. 박정환 선수가 8승 4패로 앞서 있는데 초반에 이제 신진서 선수가 입단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일단 4연패를 당했습니다. 네.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2016년 이후에는 두 선수가 4승 4패로 팽팽합니다. 최근 박정환 구단이 신진서 구단에게 2연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네, 2018년, 그러니까 올해는 4번의 만남이 있었는데요. 박정환 선수가 3승 1패로 앞서고 있고 바둑리그에서 한 판의 승리와 함께 이 크라운 혜택의 결승에서 두 선수가 격돌해서 박정환 선수가 2승 1패로 우승컵을 가져간 바 있습니다. 저는 오늘 대국의 포석이 좀 궁금합니다. 원래 박정환 구단 하면 뭔가 좀 포석이 강한 이미지,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흐름으로 끌어가는 이미지가 있고요. 또 신진서 선수는 최근에 이 인공지능을 통한 포석 연구에 그 어떤 선수보다도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선수입니다.
박정환 선수가 이번 대회에서 흑번일 때 이 두 번을 흑을 잡았는데요. 흑번일 때 양하점을 계속 두고 있었는데 오늘은 조금 다르게 이제 포석을 짜고 있고요. 마음이 편해서일까요? 아니면 연구한 것을 좀 발휘하기 위해서일까요? 뭐 외목을 뒀다거나 좀 더 특이한 포석이라면 그냥 마음이 편해서 이미 뭐 최종 4강 진출 확정을 지었고 형제 네. 대결이니까 좀 더 마음을 내려놓고 이렇게 대국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양하점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저 두 칸 높은 구침조차도 최근에는 아주 유행하는 그런 포석이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그렇게 뭐 승부보다는 좀 즐긴다 이런 느낌은 네.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좀 최근에 가장 많이 두어지는 포석에서는 살짝 비껴난 그런 포석이 되고 있습니다. 흑의 저 2단 젖히는 수도 지금 같은 포석에서는 사실 많이 두어지진 않습니다. 이쪽인데요. 이쪽을 젖힌 수로는 한 발 멀리 여기서부터 다가서는 수가 더 많이 사용이 되죠. 귀를 끊어 잡고 백이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곳을 굳히는 포석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 신진서 선수의 최근 기세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한 번 연승 숫자를 늘려갔고요. 네. 게다가 이 강자들만을 계속해서 상대하고 있는데 엄청납니다. 어제 경기에서는 중국의 탕웨이싱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18연승, 또 중국 기사에게는 13연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18연승 과정에서 이 신진서 선수의 제물이 된 선수들 그 면면을 보면 굉장합니다. 그 신진서 선수와 함께 영재 4인방으로 과거에 불리우던 이동훈, 변상일, 신민준 선수를 모두 그러니까 또래들 다 제압을 했고요. 네. 이세돌 선수, 원성진 선수, 윤준상 선수 이런 한국의 강타자들을 다 제압했고 또 그 연승 과정에서 스웨, 천야오에, 뭐 구즈아오, 당이페이, 탕웨이싱 이런 엄청난 이 세계대회 우승 경력 있는 선수들이 모두 신진서 선수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신진서 선수의 상대 한국 랭킹 1위 박정환 선수인데요. 연승 숫자를 다시 늘려갈지 이것도 또 다른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3회전 경기가 끝나고 박정환 구단과 신진서 구단이 이제 함께 활짝 웃는 사진을 기사로 확인을 해봤는데요. 그 사진을 보고 있으니까 정말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네. 두 선수가 뭐 누가 뭐래도 현재 한국 바둑계의 투톱이고 네. 세계 대회에서 가장 미들맨이죠. 이번 대회에서는 뭐 그 이기는 단순히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용면에서도 굉장히 충실한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대회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세계 대회에서의 전망도 밝히고 있습니다. 또 한 번의 3-3 침입. 이쪽 굳힘을 좀 예상을 했었는데요. 지금 반대쪽으로 굳혔고요. 그래서 박정환 선수도 3-3을 들어갔습니다. 항상 이 3-3을 들어갈 때 이쪽을 막을지 이쪽을 막을지 굉장히 고민이 됩니다. 지금 반대쪽에 흙의 벽이 있는데요. 지금 몇 가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수법 중에 하나가 이제 이렇게 두고요. 백이 이쪽으로 이렇게 벌려가는 이런 정도의 진행이라면 최근에 유행해서 크게 멀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저 혼자만의 어떤 예측으로 보면 뭐 이런 식으로 흐름이 된다면 왠지 그냥 요즘 자주 나오는 그런 포석이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쪽을 중시할 때 반대쪽을 막는 경우도 있긴 한데 지금은 왠지 그래도 뒤쪽인가요? 마주보는 세력을 만드네요. 보통 세력을 만드는 그 기본적인 이론은 이 세력을 통해서 자신의 모양을
큰 모양으로 형성할 때, 그럴 때 많이 만드는데 지금은 좀 다른 의미로 벽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쪽을 막는 수가 결코 상변을 중시하는 건 아닙니다. 이쪽 좌측을 중시할 때도 이쪽을 막는 경우가 많은데요. 방금 전에 보여드린 그 정석 진행이 되었을 때에도 결국은 백이 원하는 것은 좌측을 틀어 막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흑이 여기를 끊으면 이쪽을 호구 쳐서 지금 좌측을 틀어 막고 네. 뭐 그 위에 이쪽을 끊고 끊는 것도 있고요. 또는 뭐 백이 이수로 아예 그냥 여기를 먼저 끊어서 진행시키는 것도 어제 박정환 선수가 이 정석으로 탄샤오 선수를 누르지 않았습니까? 네. 이렇게 되더라도 백은 좌측을 틀어 막고 있습니다. 좌측을 키울 거면 그냥 편하게 그 반대쪽으로 막아도 되지 않았을까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양쪽 모두 가능한데요. 좀 더 방금 전의 형태대로 돼야 좀 더 단단하게 이쪽을 틀어 막고 있기 때문에 이쪽을 중시하는 것이고 아, 일례로 네. 여기를 초반에 흑이 이렇게 굳혔잖아요. 흑이 화점, 소목, 두 칸 높은 굳힘을 했을 때 백이 6번째 수로 3-3을 들어간다면 흑이 이쪽 모양을 키우고 싶을 때 여기를 틀어 막습니다. 물론 이제 실전에 여기를 틀어 막고 2단 젖혔기 때문에 그 의미는 아니었고요. 지금 네. 현재의 상황도 똑같습니다. 여기를 틀어 막았지만 여기를 중시하기보다는 2단 젖힘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네, 마치 흉내 바둑처럼 마주보는 똑같은 형태가 나왔는데요. 뭐 그것까지 생각하고 이 정석을 선택했을지는 의문이긴 합니다만 아마 무의식 중에 이제 덤이 7집 반이라면 서로 이렇게 비슷한 형태들이 많이 나오면 분명 흑은 덤이 부담스러운 바둑이 될 수 있습니다. 이쪽의 형태와 이쪽의 형태는 조금 다르지만 뭐 어느 네. 쪽이 크게 우세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려운 형태니까요. 그러면 우측과 똑같은 형태 말고 흙이 좀 다르게 두어갈 수 없을까요? 지금 이미 백이 저렇게 2단 젖히는 것을 선택을 했을 때에는 다른 형태는 조금 쉽지 않아 보입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쪽을 젖히고 이렇게 끊는 것도 하나의 이 3-3을 둘러싼 정석이긴 합니다만 지금 상황은 이렇게 두기에는 뭔가 여기와 여기가 그렇게 호응하는 느낌이 아닙니다. 너무 먼가요? 네, 너무 멀고요. 그리고 여기를 젖혀서 끊을 때는 보통 자신의 모양을 이쪽으로 발전시킬 때보다는 백의 이쪽 모양을 깨 들어갈 때 그때 이 정석이 많이 선택이 됩니다. 지금 상황과는 조금 맞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측의 형태와 똑같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백이 뭐 잡는 것까지는 당연한데요. 그 다음 흑의 수, 뭐 몇 가지가 예측이 되는 수는 이런데 걸치는 수가 하나가 있고요. 네. 뭔가 이런데 밀어가는 것도 두터운 자리이긴 합니다만 백이 이쪽을 가면 조금 발이 느리다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흑이라면 일단 여기 걸치는 수부터 좀 생각을 해볼 것 같고요. 또 다른 자리라면 여기 어깨 짚는 수가 종종 쓰이는 수이긴 한데 과연 지금 배석에서도 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둔다는 것 자체가 이 우측의 흑의 모양을 좀 키우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미 백이 이쪽에서 흑의 모양을 좀 견지하는 정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어깨 짚을 때 가치가 조금 줄어들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네, 역시 네. 일감입니다. 여기서 신진서 선수는 여기를 한 칸 띄고 나서 다음에 여기 침입하는 것과 흑이 이쪽 모양을 키우면 이쪽 날일자로
눌러가는 것, 이 양쪽을 맛보게 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겠고요. 아니면 바로 이쪽을 들어가서 이제 싸우는 것도 호전적인 기풍이라면 하나의 어떤 방법이 될 수 있는데, 최근에 이 형태가 백의 입장에서 좀 인기가 없습니다. 여기를 붙이고 젖히는 게 과거와는 약간 평가가 달라져서 이 정석 진행이 흙이 조금 실리가 크다라고 이제 요즘 기사들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흙에 붙이는 수를 방비하기 위해서 뒤쪽을 하나 입구자로 붙여놓고 다가가는 것은 어떨까요? 뭐 붙여놓고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는 건데요. 뭐 이렇게 두는 것도 없진 않습니다만, 배석상 백이 좋은 싸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밀어가는 자세가 자연스럽게 워낙 좋은 자세가 되고, 그리고 원래 흙집이 크게 날 자리가 아닌데 지금 백이 좀 더 약한 느낌을 주는 그런 싸움이기 때문에 이 싸움 자체가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이상할 것도 없어요. 네. 기풍상의 문제입니다. 제가 백이라면 전 덤도 크고 일단 한 칸 뛰는 수부터 생각을 해볼 것 같아요. 들어가네요. 한 발 늦춰서 다가갔습니다. 이런 의미는 있겠습니다. 아까의 그 바짝 다가서는 침입이 아니라 멀리 갔잖아요. 네. 흙이 여기를 붙이고 젖혀서 이 수가 바짝 있을 때는 이 진행이 흙이 좀 실리가 크다라고 알려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는 어차피 이제 백이 두텀을 얻는 진행이니까 백이 아까 여기 있는 것보다 여기 있는 게 훨씬 낫죠. 네. 그래서 흙이 붙이고 젖히는 것을 조금 더 거북하게 만드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흙의 응수도 달라질까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붙이는 수는 여전히 일감이긴 합니다. 단지 여기서 흙은 이제 넘어가는 것까지도 포함해서 좀 더 고민은 되고요. 네. 여기 백돌이 멀기 때문에 이 흙돌은 상대적으로 그만큼 이 바깥쪽 진출에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를 넘고 미는 것까지도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여기를 그냥 날일자로 달려서 뭐 받을 때 한 칸 뛴다든지 이런 식으로 풀어가는 것도 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가 멀기 때문에 붙이고 젖히고 귀를 파고들었을 때는 백이 조금 들이지만 이 흙 한 점을 살려서 움직일 때는 백돌에 대한 압박 강도가 조금 덜해서 그것은 흙이 선택의 여지가 조금 생겼습니다. 제가 저수를 순간 머릿속에서 깜빡하고 있었네요. 저수도 네. 종종 많이 등장을 합니다. 종종 많이란 말이 좀 이상하네요. 꽤 등장합니다. 어떤 수순을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일단 여기를 붙였을 때 기본적인 의도는 백이 위로 젖히든 아래쪽을 틀어막든 네. 여기를 갖다 붙이고자 함이죠. 백이 여기를 막았을 때 여기를 갖다 붙이면, 원래는 이 교환 없이 그냥 갖다 붙이면 백은 당연히 뒤로 막는데 이것은 흙이 틀어막는 자세가 워낙 좋습니다. 이렇게 되는 순간 여기를 갖다 붙인 게 아주 기묘한 역할을 하면서 흙이 네. 기분 좋은 자세를 만들 수가 있고요. 백이 최강으로 두는 수는 위로 젖히고 붙일 때 이렇게 젖히는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축 관계도 조금 있고 해서 변화를 살펴봐야겠는데요. 일단 지금 배석에서의 축은 당장은 흙이 유리하네요. 이렇게 나갔을 때 이 두 점을 몰아가는 축이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아슬아슬하지만 이렇게 연결이 딱 됩니다. 백이 이 반대쪽 빵따냄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축머리로 안 듣는군요. 지금 그렇다면 위쪽으로 젖히는 것도 백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축이 분리해도 이쪽 젖히는 수 많이 사용이 되긴 합니다. 근데 지금 배석에서는 원래의 형태대로 처리가 됐을 때 누가 유리할지는 좀 봐야겠네요. 백이 축이 분리하면 이 상황에서 가만히 여기를 늘고요. 여기를 둘 때
맞고 젖힐 때 꼬부려서 여기 내려서고 백이 재차 이쪽을 나와 끊고 약간 다른 형태에서 간혹 등장을 했던 변화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화가 되는 게 있는데 지금 이렇게 변화가 된다면 제가 볼 때는 흙이 좋습니다. 이 한 점이 좀 패석이 되면서 흙이 좀 기분 좋은 진행으로 갈 것 같습니다. 백실리가 너무 크지 않나요? 제 생각에는 흙이 좀 좋아 보입니다. 여기를 두면서 다음에 틀어막는 자세가 좋고요. 네. 백이 백은 거의 받아야 받으면. 되는데 이제 따내는 게 선수가 되면서 반대쪽을 밀어가면 음, 이 한 점이 너무 위치가 이상하네요. 네. 양쪽의 흑돌 모두 단단한데 백 한 점만 붕 뜬 기분이네요. 네, 과연 어떻게 될지. 그냥 그래서 뒤로 막았습니다. 지금 이쪽 젖히는 것도 붙여서 네. 뭔가 상황이 여의치 않고 여기로 막아도 붙여서 상황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진서 선수가 여기 뒤로 느는 선택을 한 것은 지금 배석에서는 일리가 있습니다. 네. 또 맞고요. 네, 여기서 끊어가면서 뭔가 전투가 시작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끊으면 흑도 여기를 나가고 네. 백이 여기를 받고 다음에 뭐 흑이 여기를 단수 치고 나가든 그냥 늘든 뭐 그런 식의 싸움이 전개가 되겠습니다. 일단 이 상황에서 끊는 것은 다른 수가 안 보이는데요. 무조건 끊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미는 것은요? 옆으로요. 네. 뭔가 이쪽을 이런 식으로 눌러갈 때에도 지금 있는 게 거의 선수성이기 때문에 네. 백이 자세가 좋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흑이 먼저 이곳을 이제 찌르고 이어도 분명 이제 이쪽을 끊고 들어가는 게 뒷맛이 나쁘기 때문에 백이 뭔가를 지켜야 되는데 이런 식의 자세라면 백이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네. 좌변부터 접전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박정환 구단과 신진서 구단의 B조 결승전 잠시 후에 계속 보시죠. 제1회 천보배 세계 프로바둑 선수권 대회 B조 결승전입니다. 아예 손을 돌렸네요. 끊지 않았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그림은 여기를 끊고 나가고 이을 때 단수 치고 이렇게 나가는 변화. 이것이 뭐 쌍방간에 거의 필연과도 같은 진행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네. 실전은 먼저 이쪽을 건드렸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 신진서 선수가 여기를 건드려서 좀 더 백의 형태를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두텁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끊는 싸움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와 같은 싸움이 됐을 때 분명 저 교환은 도움이 됩니다. 네. 또 이 부분에서 선수를 뽑기는 어렵겠죠? 일단 여기 막히는 게 좀 아파서 미는 수가 일감이긴 한데요. 밀고 한 칸 뛸 때 그때 손 빼는 거는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뭐 이쪽을 글쎄 여기 근데 흙이 번져도 어떻게 될지가 좀 애매해서 그래서 아마 신진서 선수가 일단 여기부터 건드린 것 같습니다. 네. 어쩌면 밀 때 바로 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손을 빼네요. 네. 박정환 선수도 분명 이제 여기 끊는 수를 일감으로 생각하고 대비를 하고 있었을 텐데
백이 끊기 전에 여기 끊는 싸움을 좀 더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쪽을 먼저 건드리니까 기세의 어떤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또 한 번 손을 빼서 서로 자신의 길을 갑니다. 자, 흙이 손을 돌렸는데 저 흙 넉점이 위험하진 않나요? 당장 잡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를 막아도 여기를 치받으면 나가는 것과 미는 게 맛보기가 되어서 쉽게 살았고요. 백이 날일자로 두더라도 여기를 밀면 틀어 막을 때 여기가 선수입니다. 뭐 그뿐만이 아니라 여기를 붙이면 조금 더 좋은 자세로 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흙이 손을 빼긴 했지만 당장 이 흙돌을 포획할 수 있는 그런 형태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어설프게 둬서 이제 후수를 뽑게 된다면 흙은 당장 여기를 살릴 수 있지만 살리는 게 아니라 여기를 먼저 건드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예를 든다면 여기를 끊어서 뒤로 이을 수밖에 없을 때 그때 여기를 늘어갑니다. 그럼 이 한 점은 잡혔죠. 네. 그럼 백이 이제 이쪽을 끊고 나서 이 싸움을 전개를 해야 되는데 이쪽 호구 치면 이 귀 쪽의 사활도 조금 염려스럽고 그쪽을 바탕으로 흙이 바깥쪽을 싸우면 백이 좋은 싸움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백이 한 점을 안 움직이고 귀를 살려놓고 이 위쪽과 맞보기를 하면 안 되나요? 여기 끄는 수로요. 아, 하나 끊어놓고요. 여기서 네. 근데 이런 식으로 돼도 일단 여기 나와 끊는 수 자체가 워낙 좀 통렬하다는 느낌이 있어서 일단 백이 입장에서는 이쪽을 방어하는 것도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 근데 신진서 선수는 원래는 이제 여기를 선수로 하고 좀 더 백을 단단하게 만든 다음에 여기를 끊겠다는 게 애초에 백의 의도입니다. 근데 백이 여기서 어설프게 그냥 후수로 이런 데를 잇고 있으면 이건 그 의도에서는 한참 벗어난 결과가 되니까 네. 손 빼자니 여기 나와 끊는 게 있고 후수로 받자니 이미 애초에 계획에서 좀 틀어졌고요. 그것이 고민입니다. 정말 확실하게 선수를 뽑고자 한다면 이제 이런 데 미는 교환이 있긴 한데 이런 건 거의 안 둘 것 같습니다. 참 프로로서 두기 싫은 자리이긴 한데요. 이렇게 하고 나서 이쪽을 두면 네. 이미 이 교환 자체가 악수이기 때문에 여기를 살았을 때에도 흙은 만족을 할 수가 있고 여기를 가더라도 아직까지 뒤쪽 사활이 좀 불안 요소가 있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서 정말 하기 싫은 교환입니다. 흑도 기세로 손을 돌려서 백도를 누르고 있는데요. 신진서 구단도 기세에 응할지, 자, 가만히 받아둘지. 네, 고민됩니다. 여기에 둘 수도 있습니다. 아까 진행에서는 사실 흙이 좋아 보였는데 여기 끝낸 수가 조금 악수인 것 같고요. 여기서 그냥 한 칸을 띄고 흙이 이쪽을 받으면 그때 이렇게 누르면 다음에 이제 이쪽 부근에 백에 이런 활용이 있습니다. 네. 또는 이렇게 갈라쳐 갔을 때도 선수이고요. 그래서 어차피 흙은 이쪽으로 잡는 게 정수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여기를 틀어 막으면 이 그림은 그래도 아까보다는 이 끊는 교환이 없는 만큼 백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혹은 아까 이제 저희가 살펴보다가 뒤가 너무 어려워서 주춤했던 여기를 끊고 계속 늘어서 싸우는 것도 네. 사실 여기서 뒤가 보이지 않아서 제가 중단을 했는데 밀고 늘 때 이런데 한 칸 띄고 싸우면 쌍방 어렵긴 어렵습니다.
네, 흑도 그 부분에 약점이 있는데요. 네, 여기를 단수치고 이렇게 끊어가는 약점도 있고요. 또 백의 행마에 있어서도 백이 여기를 붙이는 게 좀 기분 좋은 행마가 되거든요. 젖히면 이쪽으로 단수 치면서 역습을 가하는 게 있어서 이런 양쪽을 믿고 뭐 싸움이 전개되는 이런 방식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손을 빼는 것이 가장 유력해 보이는데요. 그 이유가 지금 이 상황에서 여기를 교환시키기는 싫고요. 이건 정말 안 될 것 같고요. 후수로 봤자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좀 흑이 기분 좋은 그런 포석 흐름이 됩니다. 여기를 백에 미는 것도 있는 것도 이건 좀 쉬운 선택인데 쉬운 선택을 했을 때 흑의 의도에 딱 걸린단 말이죠. 그렇다면 쌍방간에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어려운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애초에 백이 가던 길을 가고 흑이 이쪽을 건드릴 때 그 싸움을 견디는 그런 흐름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둘 때 흑이 안에서 살아야만 한다면 네. 그건 백도 이번에는 이쪽을 꽉 가만히 이어서 아까보다 훨씬 좋은 자세 아니겠습니까? 여기를 그냥 이었을 때 흑이 밀어서 나오는 형태인데 흑을 안에서 두 집 내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쪽까지 백이 차지하게 된다면 이건 백이 흐름이 좋습니다. 그래서 분명 이제 여기 날일자를 백이 선택을 한다면 박정환 선수도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반발하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것이 이쪽을 나와 끊는 선택이 될 것 같고요. 네. 자, 이렇게 되면 갈 길을 가는 그런 변화일 텐데요. 네, 참 재밌는 흐름입니다. 지금 백이 애초에 여기를 끊는 게 아니라 좀 더 전략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네. 좀 더 두텁게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싸우겠다. 그 선택을 하니까 박정환 선수가 그 의도를 거슬렀죠. 여기를 올라서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가서 백의 약점을 노리고 여기를 지키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밀겠다는 뜻을 내비쳤고요. 여기서 만약 백이 이곳으로 다시 한번 손이 간다면 흑을 누르고 여기를 받겠다는 의미인데 이 상태에서 또 박정환 구단이 반발을 하면 상대가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로 찔러 들어가는 서로 4번 연속 상대의 의도를 거스르는 그런 네. 선택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중 어, 예상하지 못한 수였는데요. 의도는 보이는데 정말 저런 수를 떠올리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의도인가요? 우선 의도부터 알아볼까요? 여기를 이제 흑이 약점을 지키긴 지켜야죠. 두지 않는다면 여기 끊는 게 있습니다. 네. 근데 흑이 이제 이렇게 받으면 느는 것까지 선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지켜서 애초에 그냥 꽉 이어서 지키는 것보다는 이 형태가 훨씬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여기를 이었을 때에도 지금 이어서 지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냥 지키는 거에 비해서는 이수와 이수의 교환이 여기 돌파해서 끊는 걸 만들어냈습니다. 여기 쌍립을 서면 그때 이쪽을 갈 수도 있고요. 흑을 좀 더 무겁게 만들고 이 약점을 지키겠다는 생각입니다. 보통 이제 상대의 도를 공격할 때 좀 더 무겁게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자신의 약점을 지키든 혹은 덮어 씌우든 그게 이제 어떤 행마의 기본이 되기도 하잖아요. 뭐 예를 든다면 형태를 그냥 임의적으로 하나 만들어 본다면 이런 형태에서 흑은 여기를 들여다봐서 상대를 무겁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씌워갑니다. 네. 이게 딱 그런 정도의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백이 이쪽을 지키는 것은 흑이 밀어 나왔을 때 다음에 여길 두는 것은 흑도 가볍죠. 뭐 이렇게 받았을 때도 이수보다는 이쪽이 좀 더 낫기 때문에 손해일 수 있고 지금은 이미 여기가 지켜져 있기 때문에
끊는 가치가 작아서 이런 식으로 기대면서 반발할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아까와 같은 의미로 상대의 돌을 좀 무겁게 만들고 약점을 지키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일단 굉장히 고급 스킬이긴 하고요. 생각하기 네. 어려운 발상입니다. 상대 의도를 거스르는 수법인데요. 지금 연속해서 계속 이 두 기사가 눈치 싸움을 하고 있는데 박정환 구단도 순순히 받아둘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일단 호구로 받을 것 같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호구로 받으면 여기까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백이 어떻게 두더라도 이미 좀 흑의 형태가 좀 모양이 안 좋습니다. 네. 이건 정말 누가 봐도 흑이 우형이고 효율성 제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받는다면 일단은 있는 게 일감이고요. 그때 여기를 두면 이 상태에서 흑이 손 빼고 이렇게 나와 끊을 때 여기를 어깨 짚거나 혹은 뭐 이런 데를 붙여가는 이런 진행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잊고 여기를 둘 때 받고 날짜 씌울 때 그때 여기를 붙이는 이런 진행, 그 두 가지 정도가 일감으로 떠오르는 진행입니다. 어쨌든 흑의 수는 있는 게 아닐까 싶은데 오늘 두 다시 대국자 한번. 네, 이거 뭐 퍼포먼스인가요? 이미 조 1, 2위로 확정지은 두 대국자의 어떤 화려한 그런 묘기를 보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두 수는 정말 저로서는 꿈에서도 생각 못할 그런 수들이네요. 특히 방금 전에 흑의 붙임수가 더욱 네. 그렇습니다. 서로 한 수 둘 때마다 깜짝깜짝 놀랄 것 같은데요. 참 프로들의 바둑을 보고 있으면 이 전투가 참 사소한 것에서 시작이 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를 흑이 받으라고 여기를 뒀는데 네. 반발했습니다. 그래서 일감으로는 일단 여기를 끊고 이렇게 이어서 싸움을 전개하는 것이 생각이 되고요. 그럼 흑이 이제 이런 데를 젖히고 백이 귀를 받고 여기 하나 막아 놓을까요? 네, 막고 받을 때 백은 뭐 여기를 줄 수도 있고 좀 더 수익기를 해보고 나서 자신이 있다면 이런 데를 덮어 씌울 수도 있고요. 뭔가 이런 전개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참나요? 이 교환을 해놨으니까 이제는 흑도 연결을 하나요? 네, 지금은 이쪽을 지킬 것 같습니다. 여기서의 이수는 좀 생각하기도 어렵고요. 네. 따라가기도 어렵네요. 여기 끊는 수는 서로 간에 좀 이렇게 급해지는 그런 싸움이라면 지금은 신진서 선수가 한번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그전에는 서로가 자신의 길을 계속 가고 있었죠. 여기 날일자 네. 두 칸, 뭐 급소, 붙이는 수 전부 계속해서 이 질주를 하고 있었는데 접전에서는 처음으로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이제는 박정환 선수도 이렇게 됐을 때 여기가 흙이 워낙 좋지 않습니까? 이 자리가 워낙 좋으니까 네. 백이 여기를 틀어막을 시간이 없다라는 계산이고요.
백은 여기를 젖혀야 한다는 생각으로 그때 이제 이쪽을 선택을 하겠다. 그런 뜻으로 보여지네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에도 흑이 이 붙임수가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끊는 싸움은 좀 어려웠고요. 네. 처음의 형태로 봤을 때 흑이 그냥 여기 있는 수를 저희가 예상하고 있었잖아요. 있고 여기를 급수로 봤을 때 가만히 있고 네. 백이 뭐 마늘모를 하면 흑은 쌍립을 서고 나서 이쪽을 씌울 때 여기를 갖다 붙이는 그런 진행과 비교를 봤을 때 지금의 흑의 형태가 더 좋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당장은 안 해도 흑이 두지는 않기는 하는데요. 일단 뭐 서로 일감대로의 진행을 보면 여기를 두고 이렇게 두고 띄고 띄고 흑이 두지 않았기 때문에 이곳을 두고 이런 정도거든요. 큰 차이는 아니지만 약간 백의 흐름이 괜찮아 보입니다. 이 진행이라면요. 신진서 선수가 여기서 장구하고 있는 것은 글쎄요. 이 장면 손 빼는 걸 생각하고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여전히 여기 네. 내려서는 게 워낙 좋습니다. 선수인가요? 네, 받아야죠. 받고 나서 이제 백이 이쪽 부분에 역습은 노릴 수가 있습니다. 백이 지금 여기를 젖히는 것, 뭐 들여다보고 젖히거나 그냥 이쪽을 두는 것 이외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예 반발하는 것과 아니면 부분적으로 둔다고 했을 때 여기를 갖다 붙여서 좀 더 치열하게 두는 수,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흙이 빠졌을 때 백이 받질 않는다면 흙이 어떻게 공략해 가나요? 지금이요. 아, 아니요. 여기서 백이 손을 돌리고 흙이 이선으로 빠졌을 때 네. 한 번 더 손을 돌리게 된다면 귀는 어떻게 공략해 가는 건가요? 일단 잡으러 가는 공격에 있어서는 이 수밖에 없고요. 그럼 이제 붙이고 네. 여기를 갖다 붙여서 패가 되는데 이쪽을 내려서고 나서 패를 걸어가면 뭐 쌍방이 다 부담스럽긴 합니다. 근데 백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런 자리이고 이런 게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여기는 가치가 굉장히 큽니다. 앞선 그림을 보여드리면 여기 갖다 붙이는 수도 생각해 볼 수 있네요. 어차피 당장 흑의 반발은 좀 곤란하거든요. 아, 네. 그래서 여기를 붙이면 이 상태로 흑이 손을 돌릴 것 같고요. 여기를 돌리거나 이 자리가 선수가 된다면 조금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 상태에서 백이 여기를 둘 때 내려서는 게 통한다면 그럼 백이 여기서 여기를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고 밀었을 때 여기 급소 자리를 하나 당하지 않은 만큼 붙인 수는 좀 이론의 여지가 있네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가장 간명하게 처리하는 것은 역시 처음 보여드렸던 여기를 늘고 나서 젖히고 흑이 여기를 받으면 그때 여기를 선택을 하고 흑이 받지 않으면 이쪽을 단수 치는 뭐 이런 데는 하나 한 칸 띄워놓을 수도 안 둘 수도 있습니다만 양쪽을 맛보게 하는 이 진행이 가장 평범합니다. 젖혀서 받아두었습니다. 이제는 흙도 이 흙 넉점 쪽으로 향해서 밀고 나갈까요? 네, 그럴 것 같은데요. 백이 두 칸으로 다가갔을 때 흙이 한번 손을 돌린 것이기 때문에 빨리 두고 싶은 자리이긴 한데요.
하지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를 늘고 나서 이을 때 이 단수 치는 형태가 나온다면 백이 좀 더 포석 흐름은 좋아 보입니다. 아, 그렇다면 계속 받아야 된다는 소리인가요? 뭐 늘거나 한 칸 띄어서 받았을 때는 이 날일자 이 흐름도 백이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AI 승부 예측을 보면 약간 흑 쪽이 기분 좋은 포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물론 저보다는 저 AI 승부 예측이 맞을 확률이 높지만 저는 백을 들고 싶습니다. 그만큼 이쪽과 이쪽의 맛보기가 모두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입니다. 그리고 제가 흑이라면 이 진행대로 갔을 때는 여기 붙인 수를 조금 후회를 할 것 같아요. 아, 역시 받네요. 느는 쪽을 선택하네요. 네. 그러면 이 붙인 수가 의미가 있어진 거죠? 네, 일단 박정환 구단도 그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이 붙인 수의 자존심을 위해 네. 하변 쪽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변 흑 진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제1회 1900 세계 프로바둑 선수권 대회 형제 대결 보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제1회 1900 세계 프로바둑 선수권 대회 박정환 구단과 신진석 구단의 대결. 자, 초반부터 기세 싸움이 대단한데요. 네, 지금 이쪽 부분을 박정환 구단이 선택을 했습니다. 네. 다음 수는 이제 이쪽 하변을 계속 선택을 하겠다는 거고 대신에 이제 여기는 백의 선택이 되겠고요. 네. 이 부분이 이 교환이 백이 이제 기분 좋은 선수 활용이 되는데 이 상태라면 흙이 조금 얇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더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이쪽과 이쪽 좀 어려운 자리이긴 했습니다만 네. 어쨌든 박정환 선수 여기를 밀었을 때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여기를 밀고 단수 치는 수가 워낙 기분 좋은 공격이 되고 포석이 백이 좀 더 기분이 좋아 보이는 그런 흐름이었기 때문에 네. 박정환 선수가 다른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하변은 흑이 맞게 되었고 또 좌변은 백이 두터워지겠네요. 정말 사소한 것인데 흑이 한 칸 뛰어서 그 자리를 지켰잖아요. 네. 한 칸 뛰는 것과 그냥 가만히 느는 것, 뭐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일단 여기를 띄어서 두는 것이 좀 더 뭔가 이쪽 모양으로 봤을 때 다음을 두었을 때를 비교해 보면 흙이 여기를 막았을 때 있는 것보다 호구로 되어 있어야 여기가 좀 더 흙집이라는 느낌이 좀 있고요. 네. 왜냐하면 다음에 백이 침입이 있을 때 한 발이라도 이쪽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돌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느는 경우보단 사실은 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아. 일례로 이런 게 있죠.
저희가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정석 중에 이런 형태가 있는데 네. 여기서 손 뺐을 때 백이 붙이고 여기를 두고 이곳을 두고 여기서 뛰지 않습니까? 느는 것보다 뛰는 게 훨씬 많죠. 좀 더 이제 돌의 효율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백도 여기서는 끼워 있는 교환을 하는 것보다는 가만히 냅두는 것이 더 나은 건가요? 지금 장면에서 여기를 끼워 이으면 이거는 흙이 받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아, 여기가 워낙 좋은 자리였기 때문에 네. 이미 이 교환만으로도 흙은 이득을 본 겁니다. 애초 형태에서 백이 단수 친 것보다는 여기를 두고 여기를 끊었을 때 이 형태가 흙이 좀 더 안정적입니다. 그럼 지금 전체 배석 말고 이 부분적으로는 어떤가요? 부분적으로는 백이 손을 돌리는 게 낫나요? 아니면은 끼워 있는 것까지 정리를 다 해야 되는 건가요? 여기 끼어 있는 것을 백이 할 때와 안 할 때를 구분하려면 상대가 여기를 막아왔을 때 귀 쪽에 사활이 연관이 있는지를 일단 살펴봐야겠고요. 그리고 이 가치를 어느 정도로 판단하는지를 봐야겠습니다. 아까 정석 같은 진행에서는 끼어 있는 게 별로 안 좋고요. 귀가 완전히 살아 있었으니까요. 네, 지금은 그나마 뭐 끼어 있는 걸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만 지금 당장은 여기가 좋아서 일단 이쪽을 선택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 옛날 외묵 정석이었나요? 뭐 이런 형태에서 끼워 있는 정석이 이제 어렴풋이 기억이 나서 질문을 드려보았는데요. 역시 배석을 좀 잘 고려를 해야 되겠군요. 네, 지금 그 얘기를 듣고 어떤 정석이었을지 한참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형태가 네. 제가 기억하는 게 맞다면 혹시 이 형태인가요? 이 형태에서 이 흑돌이 없고요. 네. 한 칸 띄고 여기를 붙여서 네. 이 정석 맞나요? 네. 정말 옛날 정석이네요. 이렇게 근데 이 형태는 다음에 호구로 막는 게 이 기회 네. 사활의 선수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끼어 있는 게 당연한 거고요. 지금 여기를 호구로 막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이건 그렇군요. 막아도 사활이 걸리지 않습니다. 네. 바둑을 옛날에 배워서 옛날 정석을 알고 있습니다. 요즘 정석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요즘 정석은 좀 거의 시청자분들께서 네. 더 어려워하실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최근에 프로들이 많이 두는 그런 유행 포석을 따라하다가는 이제 3-3을 들어간 수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네. 거기서 파생되는 변화가 굉장히 어렵고 솔직히 저도 어렵거든요. 네. 그리고 시시각각 어떤 형태에 대한 판단이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좀 따라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이제 어. 좌변 쪽으로 향하는데요. 아, 중앙 쪽으로 포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변을 막아서 계속 공격을 노리겠다는 생각인가요? 그쪽을 두는 건 당연해 보였는데 네. 틀어막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중앙을 틀어막는 게 아니라 지금 변을 막는 건 일반적인 수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네. 흑이 도도 지금 여기를 밀고 싶은 자리였는데 지금 장면에서 흑이 밀었을 때 이 흑돌에 대한 강력한 공격이 없다면 여기 막는 게 어떨지. 근데 지금 제가 볼 때 신진서 선수는 좀 실속을 차린 것 같아요. 여기를 둘 때 한 칸을 띄고 같이 띄고 이렇게 진행을 시키면 네. 이 진행이 여기 날일자를 두고 흑에게 밀림을 당해서 살려주는 것보다 낫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또 일리가 있네요. 지금 흑이 안 나올 것 같은데 나옵니까? 안 나오면 어떻게 된다는 그냥 거예요? 다른 큰 곳을 아. 향할 거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일단 나오는 순간 흑이 여기를 나왔을 때 제가 볼 때 백은 이제 한 칸이나 두 칸 정도 그런 식으로 뭔가 공격을 풀어갈 것 같고요. 아, 왜냐하면 이쪽에서 네. 젖혀서 지금 공격을 들어가는 것은 여기 내려서고 미는 게 있기 때문에 끊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자충이 걸려 있군요. 늘 때 이 호구는 또 좋은 자세이고요. 네. 그래서 여기 젖히는 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백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는 않습니다.
백이 가장 이제 이상적인 형태를 만든다면 이 형태를 만들고 싶은데 이 고지고대로 따라줄지는 조금 의문이고요. 지금은 그래서 두 칸이나 한 칸 뭔가 이쪽으로 두고 벌리면서 내모는 그런 진행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신진서 구단의 생각은 좌변을 막으면서 우선 좌변에서 실속을 차리고 또 흑도를 몰면서 또 좌상 쪽에서 실리를 차지하겠다. 실리 작전으로 돌아선 건데요. 네, 두 칸으로 뛰어나갑니다. 확실히 좀 실속을 차리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형태에서는 여기를 막는 건 거의 없는 경우이고 이제 중앙 쪽 날짜를 해서 기분 좋게 틀어 막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그렇게 됐을 때는 실속이 별로 없다고 판단을 했고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중앙으로 흑도를 내몰면서 좀 실속을 차리는 그런 진행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서로 이렇게 띵뛰기 하는 진행도 네. 한 수 한 수가 굉장히 훌륭한 요소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실리와 두텀을 동시에 갖기는 어려운데요. 자, 이렇게 해서 좌변과 이 좌상 쪽에 실리는 불어났습니다. 근데 대신 두텀은 흑이 더 가져간 거 아닌가요? 어떨까요? 네, 이 진행은 신진서 선수가 두 텀을 상대에 내주고 지금 실속 있는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흑이 좀 더 바둑이 두터워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죠. 양쪽을 모두 챙길 수는 없습니다. 네, 젖혀서 흑의 의도는 일단 백의 뜻대로는 해주지 않겠다 뭐 이런 걸로 풀이가 되는데요. 네. 자충을 이용해서 백의 뒷공배를 메워가고 있고요. 조금 더 타이트하게 행마를 합니다. 그러자 아예 따버리네요. 지금 그쪽을 두지 않았을 때에는 당장 이제 수가 나는 자리이긴 했습니다. 네. 이렇게 돼서 나가고 여기 꼬부리고 쭉 밀고 나가면 이 귀 쪽에 백돌은 수가 몇 수 없기 때문에 곤란한 형태였고요. 대신에 이제 네. 백도 지금 장면에서는 좀 더 실속 있는 선택을 한다면 따내는 것보다는 이렇게 한 칸 띄어서 선택을 할 수도 있었거든요. 오히려 지금 장면에서는 저라면 이 한 칸 띄는 수부터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네. 확실하게 따냈고 박정환 선수가 지금 여기를 두겠다는 생각은 아닐 겁니다. 이 들여다보는 자리가 워낙 아파서 이거는 흑이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그러면? 저렇게 젖힌 수의 의도를 살리기 위해서는 뭐 네. 이런 밭전자라거나 좀 더 효율적인 행마를 좀 찾게 됩니다. 밀고 끝낸다면요? 안쪽에서 쭉 밀고 나가겠죠. 뭐 이런 진행을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이수가 정수가 아니고 호구가 정수일지라도 손은 이런 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체질상 네. 여기 호구는 상대가 너무나도 눈에 보이는 기분 좋은 자리를 딱 두 개 만들어줍니다. 그런 건 일단 피하게 되죠. 여기 젖혔을 때부터 이미 이 밭전자를 박정환 구단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백도 같이 나를자로 나가는 게 낫나요? 나와서 끊는 것이 낫나요? 지금은 글쎄 아까 여기서도 그 한 수라 그랬다가 제가 좀 틀려가지고 네. 근데 지금 나와 끊는 한 수로 보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여기서 백이 뒤로 더 늦추는 것은 이런 데를 하고 뭐 흑이 한 칸을 띄어서 행마를 했을 때 아까 여기 젖히기 전에 흑이 한 칸 띄고 백이 두 칸 띄고 흑이 한 칸 띄는 행마에 비해서는 흑이 훨씬 활발하게 중앙 쪽으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훨씬 모양 편하게 나가고 있는데요. 또 그것을 방비하려면 나와 끊는 것이 기세인데
손을 돌렸습니다. 그 자리는 어떤 잽 같은 느낌을 주는 자리네요. 근데 거의 뭐 선수성 자리이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뭐 여기를 아예 그냥 건드리지 않았다 이렇게 보긴 조금 어렵고요. 선수성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흙이 손을 돌리면 백은 어떻게 두나요? 일단 여기 단수가 선수라서 곤란합니다. 지금 당장 나와 끊는 게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쪽으로 손을 돌려도 이런 데를 두고 이렇게 끊어가면 따낼 때 여기를 단수 쳐서 끊어야 되는데 따내고 되따낼 때 여기를 늘면 여기 느는 것도 백이 걸리고 이 싸움은 흙이 좋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수는 제가 볼 때는 여기를 흙이 이제 쌍립을 설 수밖에 없는 형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 느는 수를 기분 좋게 활용하기 위해서 여기를 갔다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여기가 교환이 되어 있을 때 백이 이런 급소를 가면 흙은 당연히 쌍립이 아니라 여기를 틀어 막아서 받게 됩니다. 지금은 그냥 틀어 막았을 때는 백이 느는 게 아니라 이쪽 단수로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먼저 활용을 해서 이쪽을 받게 만들고 그 다음에 반대쪽에서 이제 또 기분 좋은 활용을 하고 이것이 신진서 선수의 생각입니다. 백의 의도가 뻔하기 때문에 흙도 여기서 비틀까요? 비틀 만한 곳이 있을지요. 지금까지 계속 그래 왔거든요. 네. 오늘 두 대국자가 네. 좀 더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바둑을 두고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 더 평소보다는 공격적인 느낌을 주는 수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역시 그렇네요. 비트네요. 자, 아까 백이 차단을 하는 방법 중에서 끼워서 차단하는 그 변화를 보여주셨는데 지금 흙돌이 놓여져 있다면 차단 당하더라도 위험하지 않는 건가요? 조금 이야기가 다르긴 합니다. 사실 조금 다른지도 모르겠어요. 많이 다를 것 같은데 아까는 이 상태에서 네. 여기를 따내고 이제 흙이 따내는데 뭐 흙은 뒤로 이을 수도 있고요. 지금은요. 네. 여기가 하나 이렇게 늘어져 있는 것과 지금 흙돌이 여기 하나 있는 것은 백이 이 한 점을 움직여서 싸웠을 때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흙돌이 곶마인 것과 두터움으로 변하는 것의 차이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백도 이 수법을 들고 나오기 조금 어렵습니다. 역시 체질적으로 일단 상대의 수에 좀 반발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수는 좀 눈에 보이는 의도였기 때문에 박정원 선수가 단번에 반발을 하네요. 이 상태로 아무것도 없다면 괜히 건드려서 좀 상대를 기분 좋게 해주는 이적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백이 이쪽을 끊어가는 방법이 한마디로 이수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여기 끊어가는 것이 어느 정도 통렬해야 되는데 이렇게 끊어가는 것은 이미 모양 자체가 좋지가 않고 백이 괜히 둬서 무겁고 네. 실리로도 손해고 나중에 흙에게 이런 곳을 당하면 귀에서 좀 옹색하게 살아야 되는 그런 형태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 선택은 뭐 웬만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없을 거고요. 앞서 말씀드린 여기를 두고 나서 이렇게 끊는 선택도 흙돌이 여기 왔기 때문에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이수와 이수의 교환 제 생각에는 신진서 선수가 약간 손해를 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백의 변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뾰족한 수법은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결행해 가는 것이 어렵다면 손을 돌릴 수도 있을까요? 손을 돌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여기 뭐 하기가 어렵습니다. 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이 교환 자체가 악수인 게 흙은 원래 여기 틀어막는 게 그래도 기분 좋은 자리였는데 네. 이 상황에서 백은 들여다보는 게 원래 이제 활용 가능한 선수 교환이었습니다. 그럼 백돌 여기와 흙돌 여기의 교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건 누가 봐도 흙이 기분 좋은 교환이죠. 그러니까 흙이 여기를 틀어 막았을 때에는 앞선 신진서 선수의 교환이 대손해가 되는데 백이 먼저 건드리자니
별로 할 게 없어요. 그게 이제 되게 고민이고 이수가 완착이라는 증거입니다. 여기를 틀어 막았을 때 의도는 뭐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 이후의 행마에서 약간 신진서 선수가 지금 꼬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흑이 백의 의도를 잘 꼬집은 것 같습니다. 백의 응수도 어려워졌는데요. 계속 두어가자니 뾰족한 수법이 보이진 않고요. 손을 돌리자니 흑이 막았을 때 미리 교환해둔 수가 의미가 없어집니다. 자, 이럴 때 신진서 선수는 어떻게 정리를 할지. 여기서 나와 끊을 생각이 없나요? 나와 끊을 생각이 없다면 이 따인수도 사실은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했어야 합니다. 나와 끊을 생각이 없다면 차라리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를 한 칸 띄어서 좀 더 실리적으로 이제 도움이 되면서 중앙으로 흙을 내모는 그런 전략이 되거나 네. 아니면 지금 상황에서는 여기를 단단하게 참았기 때문에 한 번은 반발을 해서 앞서 보여드렸던 이런 그림대로 가고 뭐 이쪽을 다가서거나 하는 그런 진행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어떤 선택을 하든 지금 이수와 이수의 교환은 확실히 좀 백이 손해를 봤기 때문에 바둑은 박정환 구단의 흐름이 좋아졌습니다. 결국 역시 지금의 흐름에서는 저 형태에서 나와 끊지 않고 뭐 다른 게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자, 결국 가야 할 자리로 갔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하신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째고 젖히고 여기를 밀면 어떻게 될지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엄청난 강수입니다. 네. 근데 여기를 일단 늘었을 때 이제 장문이 되는 게 있으니까 항상 느는 게 흑의 권리입니다. 선수가 되는 교환이고요. 이쪽 부분이 백의 형태가 불안한 게 여기를 이렇게 째고 나오면 막을 때 여기를 끊으면 두 점을 살려야 되고 여기까지 흑이 원하면 항상 이런 식으로 이제 될 수가 있는데 이 형태가 됐을 때 여기 축으로 보는 것과 장문이 맞보기가 돼서 백의 형태가 답답합니다. 그래서 당장 그렇게 끊는 것은 좀 무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는 필연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밀고 밀고 날일자 제가 예상했던 그림인데요. 자, 이렇게 밀어서 정리를 해야 될 때 또 헷갈리는 것이 몇 번을 밀어야 되는지 잘 판단 서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요. 또 배석마다 다를까요? 일단 최대한 덜 미는 게 좋긴 한데요. 네. 근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날일자도 있네요.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것은 이제 여기를 한 번 더 밀고 그 다음 여기 날일자였습니다. 근데 최대한 덜 밀고 날일자가 좋다라고 한다면 여기 민 것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날일자 가면 당장 여기를 꼬부려서 흙이 잡히니까요. 네. 지금 날일자를 뒀을 때 백이 나와 끊는 것은 당장은 흙이 안전합니다. 그런 맥락으로 본다면 앞서 제가 이제 여기 밀고 날일자를 말씀드렸는데 이론적으로는 여기서 날일자가 더 좋을 수 있겠네요.
기본에 충실한 수를 따르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흙이 여기 가는 게 워낙 좋습니다. 백은 약간 흙이 엷어 보이는 이 날일자의 약점을 이용해서 좀 실리로 득을 보고 흙의 모양을 무너뜨리는 그런 궁리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데를 두고 흙에게 다음에 끊는 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흙은 이제 지킨다면 여기를 밀어서 이렇게 지키게 되어 있는데 네. 이런 흐름이라면 일단 여기를 들여다보고 날일자가 굉장히 기분이 좋죠. 흙이 밀기 싫어서 여기 날일자를 갔는데 오히려 자연스럽게 네. 여기를 밀게 만들고 이 자리도 집으로 꽤나 큰 자리를 지금 선수로 처리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자리가 이제 급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는 이제 가장 쉽게 뒀을 때의 변화이고 흙의 입장에서는 여기 미는 게 그렇게 싫기 때문에 뭐 여기 갖다 붙인다든지 하면서 이제 반발을 꾀하게 됩니다. 여기를 나가서 이렇게 끊는 것만 안 된다면 이 붙이는 수는 가능한데 이렇게 됐을 때는 앞서 이제 저희가 살펴봤던 이 들여다보는 교환 없이 그냥 나와 끄는 것과 비슷한 형태이기 네. 때문에 백이 무리입니다. 백은 여기 날일자를 가거나 아니면은 여기 한 칸을 띄거나 둘 중 하나로 보이는데요. 여기를 아무것도 두지 않으면 흙이 여기를 갖다 붙이는 수가 굉장히 좋은 자리로 보여집니다. 붙이고 이렇게 늘면 뒷맛도 굉장히 깔끔해지고 상변 쪽에 흙집이 아주 크게 형성이 됩니다. 세점머리를 때리는 형태랑은 조금 다르지만 거의 세점머리를 때리는 것과 같은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붙이는 수를 피하기 위해서 백도 당장 좀 건드려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한 칸일지 날일자일지 날일자 네. 선택했습니다. 자, 흑토의 약점을 효율적으로 지키기 위해선 네, 붙여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백도 고분고분 받아주지 않고 좀 반발하는 수법이 없을까요? 여기서 여기를 붙였을 때의 의도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여기를 밀어주기 싫다는 겁니다. 앞서도 이제 저희가 살펴봤지만 흙은 둔다면 여기를 밀어서 백에게 이렇게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가능만 하다면 이제 여기를 갖다 붙여서 한 발이라도 먼저 머리를 내밀고 그 다음 여기 막는 것을 활용하고 싶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를 먼저 붙여서 지금 여기는 흙이 두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이고 백이 한 점을 차단하면 끊어서 이 한 점은 뭐 백의 수중으로 넘어가겠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흙은 꽤나 좋은 자세를 얻고 이쪽을 갖다 붙이면 이것은 백의 날일자를 가서 망했습니다. 네. 그럼 백도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한 점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경우에 이제 뒤로 받는 편이 더 낫고요. 그럼 이제 흙도 여기는 여전히 밀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런 데를 옆으로 붙여서 정리를 시도하게 됩니다. 여기를 백이 받아야 한다면 이제는 여기를 밀었을 때 꽤나 득을 받기 때문에 그래 참자 하고 여기를 밀거나 혹은 뭐 이쪽으로 치받아서 들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젖혀서 연결을 했고요. 끊었습니다. 끊었어요. 집으로는 손해할 것 같은데요. 네, 꽤 손해인데요. 상변 집을 짓는 데 있어서는 약간 불편함이 생겼는데요. 네, 제가 예상했던 변화는 여기를 붙이고 이을 때 여기를 두고 늘 때 그때 뭐 이런 날일자 정도로 받아주는 이런 진행을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것보다 실리로는 분명히 흙이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붙이는 자리에 그만큼 매력을 느낀 것 같습니다. 빨리 손을 돌리고 대세점 자리, 부분적인 모양에서의 맥점 자리를 두었습니다. 백이 여기를 빠져나가면 흑은 아슬아슬하지만 여기 단수 치는 수로 지금 버티겠다는 거죠. 여기를 틀어 막으면 이것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백이 모양은 안 좋지만 이렇게 끊었을 때 안에서 지금 두 집을 내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흑도 불안합니다. 박정환 선수는 지금 여기를 백이 나가면 이렇게 단수를 치고 따내면 그때 여기를 잇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할 생각이 있고요. 이 장면에서 백이 반발을 한다면 네. 이제 여기를 돌파해 나가는 게 있는데 그럼 흑은 따내고 백이 다시 한번 이쪽을 뭐 한 칸 뛴다든지 해서 서로 갈 길을 가지만 일단은 흑의 실리가 좀 돋보입니다. 네, 박정환 구단과 신진서 구단 부분적인 수익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신진서 구단의 선택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1회 천부배 세계 프로바둑 선수권 B조 결승전. 자, 박정환 구단이 100의 석점 머리를 붙였습니다. 네, 흑의 마지막 수가 지금 여기를 붙인 장면이고요. 네. 반발이네요. 아직까지는 모릅니다. 이제 여기서 한 번 더 뚫어간다면 아, 이제 그게 반발이고 네. 그냥 여기 따내면 그냥 모양을 정리하는 정도 흐름을 타는 수순이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네. 일단 지켜보죠. 제 생각에는 방금 전처럼 진행이 되면 이수로는 그냥 여길 잡는 것보다 득이 있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흙을 단수치게 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네, 이제 그게 의미가 있는데 네. 이거를 비교해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고 나서 여기를 흙이 꽉 이었을 때 이 두터운 형태와 그냥 여기를 한 칸을 튀고 여기를 막고 이런데 젖히고 느는 이 형태. 이 형태를 비교해 보면 일단 중앙 쪽으로는 흙이 월등히 약가가 낮습니다. 왜냐하면 백이 여기를 하나 지금 누른 형태니까요. 네. 그럼 신진서 선수가 여기를 나갔을 때 아까처럼 되면 득을 보는 것이 이제 여기 단수 치고 있는 것을 없앴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지금 당장 백이 여기를 두는 게 크기 때문에 뭐 여기 둘 거라면 이 교환도 필요 없네요. 이런 식보다 난지는 일단 뭐 상황을 지켜보죠. 단수 쳤고요. 여기서 이 돌파를 해서 반발을 하는 것은 손해가 너무 큰가요? 어떨까요? 네, 앞서도 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를 돌파를 하면 흑은 빵따냄을 하게 되고 다음에 네. 여전히 젖히는 게 좋기 때문에 백은 늘거나 여기 한 칸을 띄어야 합니다. 네. 두 텀은 얻었는데요. 근데 일단 여기가 좀 손해가 좀 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네. 지금 이렇게 됐을 때 중앙 쪽 형태는 흑돌의 이 자리, 그리고 백돌의 이 자리를 한번 빼면 판단이 쉽습니다. 이 교환이 흑이 약간 손해이긴 하지만 뭐 그렇게 엄청나게까지 손해는 아닌데 그 과정에서 이쪽을 보시면 백은 순환흑이상으로는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네. 딴에서 정리를 합니다. 흐름을 타기 위한 수순이었군요. 반발이 아니었습니다. 네, 그럼 뭐 있고 네. 여기 씌우는 것은 거의 당연해 보이는데요. 이 나간 게 정말 득입니까? 여기 있는 자세가 그만큼 매력적인 자세로 변했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자세에서는 여기를 두고 흑이 이렇게 되는 자세였고요. 지금은 이렇게 있는 자세입니다. 그 과정에서는 여기 차단이 없어졌고 제 생각에는 일단 일감이긴 합니다만 별로 득이 없어 보이는 형태입니다.
또 여기서 잊질 않고 하변 쪽을 막아서 집을 짓는 것은 어떨까요? 너무 얇을까요? 아니요, 이것도 뭐 부분적인 가치로는 굉장히 큰 자리입니다. 근데 여기를 찔렀을 때 네. 막으면 백이 여기까지 끊어갔을 때 단수 치고 나가면 이 상황에서 과연 잘 수습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뭐 백은 이런 곳을 하나 미리 늘어둔다면 이런 자리가 지금 다 선수거든요. 이 싸움에 흙이 곤란하다면 애초에 찌를 때 뒤로 늘어야 된다는 소리이고 그것은 좀 두터운 자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찌를 때 맞고 끊는 이 싸움이 흙이 불리하다고 판단한다면 여기를 이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 생각엔 나와 끊는 게 꽤 통렬해 보이긴 해서 네. 그리고 지금 여기를 이었을 때 자세가 워낙 좋기 때문에 있는 수가 맞지 않나 싶은데요. 자, 그러면 있는 수를 좀 응원을 보내기 위해서 이 상변 2선으로 막는 것은 어떨까요? 여기를요. 네. 그러면 집도 짓고 그 부분의 약점도 어느 정도 보강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손 빼는 것보단 차라리 여기가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흙이 네. 둔다고 했을 때 이제 붙이는 게 나은지 마늘모가 나은지는 조금 어렵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여기 있는 게 일감인 이유 중에 하나가 집으로는 뭐 여기가 좀 더 나을지 몰라도 이 후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데를 갖다 붙여서 받을 때 계속 이런 데를 한 칸 띄면서 이제 중앙 쪽으로 모양을 키워갈 때 네. 여기 흙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이 두터운 수법이 남아 있습니다. 네, 저는 이 수밖에 보이진 않는데요. 아까 손을 뺐을 때 그 변화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여기를 끊으면 흙이 어디를 두더라도 백이 이쪽을 느는 순간 이 백돌과 이 백돌이 연결이 되면서 안쪽의 흙돌이 못 살아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단수를 쳐야 되고 여기는 누르지 않을 수가 없죠. 그때 백 여기를 꼬부리면 흙이 호구 칠 때 내려서는 것까지가 선수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젖혀서 이렇게 늘어서 처리를 하면 지금 여기 약점을 커버하면서 계속 봉쇄를 한다? 이게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게다가 백이 안에서 살기만 해도 흙은 여기가 다 위험해지는 그런 형태니까요. 이미 이 형태는 거의 흙이 던져야 되는 상황까지 갈 것 같은데 그렇다면 백이 여기를 찌르고 끊는 수가 통한다는 거고 흙은 이쪽을 지켜야 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막는 게 안 된다면 이제 뒤로 느는 것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자체가 선수로 꽤 두터운 자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먼저 하나요? 같은 맥락이긴 합니다. 이제 그쪽을 두긴 둔 건데 저런 수는 흔히 볼 수 있는 수는 아니네요. 젖히면요. 이후 변화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를요. 그 아래쪽, 붙인 쪽으로. 네. 아래쪽을 젖히면 이게 딱 흙이 가장 원하는 의도입니다. 그때 여기를 이으면 네. 원래는 여기를 이으면 백이 다른 큰 자리를 향했을 텐데 이 교환만으로 흙이 선수를 뽑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네. 뭐 백은 이런 데를 단수치고 이렇게 이 4점을 살리면서 이제 정리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은 흙이 여기를 막거나 뭐 이쪽을 향하거나 큰 자리를 먼저 선점할 수가 있죠. 자, 아래로 젖히는 것은 딱 흙의 의도고요. 자, 그러면 백이 반발을 한다면 어떤 수법이 있을까요? 반발한다면 역시 이제 여기를 찌르고 막을 때 이렇게 단수치는 수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을 때 그때 뭐 강하게 둔다면 여기서 끊는 것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아까랑 차이가 있다면 흙이 한번 둬서 그 다음에 끊는 거기 때문에 끊는 자세 자체는 백이 한 템포 늦었죠. 여기 미는 게 선수고 여기 미는 게 선수라면 이 싸움은 백이 조금 무리로 보여지네요.
찌르고 단수를 치는 것은 약간 무리가 될 수도 있고요. 그냥 젖히는 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일단 여기를 끊었을 때 이건 여기를 두면 흙이 여기를 잇고 반발하는 것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여기를 안 뚫으면 이 자세는 백이 뭐 반발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좀 묘한 수입니다. 근데 이 수가 여기서 백이 손을 뺐을 때 흑돌이 여기 이어져 있는 것보다 나은지는 사실 의문이긴 한데요. 좀 유혹을 하는 수랄까요? 반발을 네. 유혹하고 있습니다. 반발이 좀 생각은 나는 자리인데 어떨지. 그 백은 그냥 손을 빼거나 지금 저희가 살펴본 바로는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를 이어서 돌파해 내거나 둘 중 하나 정도겠네요. 네, 이렇게 두거나 아니면 그냥 손을 빼거나. 굉장히 묘한 수입니다. 제가 이 수가 좀 묘하다고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가 흑이 여기를 이어도 백이 여기 어디를 두지는 않거든요. 네. 여기가 뭐 당장 그렇게 좋은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백은 여기를 벌리든 뭐 이쪽을 결말을 짓든 뭐 그런 식의 선택을 하게 되는데 굳이 먼저 붙여서 백이 두 개끔. 네, 왠지 두 개끔 만듭니다. 네. 안도도 비슷한데요. 아니면 이런 의미는 좀 있겠네요. 안 둔다면 흑이 한 번 더 둔다고 판단을 했을 때 이 형태에서 다음에 여기 막는 게 이제 크다는 판단 하에 여기 붙이는 것도 선수고 그 다음에 여기를 받는 것보다 굳이 받을 거라면 이렇게 자세를 만들어서 이렇게 받는 게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뭐 가능합니다. 근데 거기서 두수나 붙이는 수와 느는 수, 두수나 투자를 하면은 백이 이제 넉점을 안 받지 않을까요? 이 상황에서요. 네.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이 자체도 뭐 워낙 두터운 자리니까 여기와 여기의 교환이 악수라고 생각한다면 언제든지 이제 여기를 둘 준비를 한다는 것인데 웬만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여기보단 여기가 크긴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참 묘합니다. 기세로 반발하나요? 손을 빼나요? 반발합니다. 네. 이건 진짜 반발이에요. 아까는 부분적인 반발을 통한 어떤 타협? 뭐 그런 느낌이라면 저희가 이제 살펴봤던 것이 이 그림인데 이건 이제 부분적으로는 반발했지만 서로 갈 길을 가고 정리하는 타협입니다. 근데 지금의 저 젖힘은 진짜 반발입니다. 끊지를 못했네요. 여기 찌른 교환이 손해라고 봤던 걸까요? 일장일단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의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에서는 흙이 여기를 반드시 지키게끔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대신에 흙이 지금 실전에서도 여기를 지킨다면 네. 백의 자세는 지금의 자세가 더 좋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백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것보다는 득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젖히는 걸 흙이 하고 여기는 안 둘 것 같습니다. 문이 열려 있는데 그 자리보다 더 큰 자리가 있는 건가요? 뭐 이쪽을 하나 다가서는 것도 굉장히 크고요. 뭐 눈에 보이지 않는 두터움입니다만 여기 미는 것도 꽤 좋은 자리로 보여지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박정원 선수가 아까 형태도 그렇고 지금 형태도 그렇고 왜 굳이 붙여서 어차피 똑같아 보이는데 백이 원한다면
흙이 여기 있는 것과 손 뺐을 때 똑같아 보이는데 왜 굳이 이런 변화를 만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었다면 편했는데요. 선우수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붙일 때 백이 손 빼도 똑같으니까 왜 상대에게 그런 선택을 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고도의 심리전을 박정환 구단이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젖히는 것은 선수고요. 자, 여기서 흙의 선택입니다. 두고 싶은 자리가 많은데요. 한 번 더 밀어가네요. 네. 앞서 말씀드린 두터운 자리이고요. 이 장면에서 백이 이제 이렇게 벌리고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여기를 흙이 그냥 이었어도 제가 볼 때 백이 여기를 두는 게 이상하진 않습니다. 뭐 거의 정수라고 보여지는데 이 상황에서 흙의 이수, 이수, 이수와 백의 이세수 뭐가 득인지를 봐야 되거든요. 백이 여기를 벌렸을 때 지금 중앙에 표시해드리는 흙의 이세수와 백의 이세수가 네, 어떤 게 나을지. 백이 우변으로 벌렸을 때 네, 백이 우변으로 벌렸을 때를 말씀드리는데요. 화점 아래 일단 지금은 우변 쪽으로 그 화점 한 칸 우측으로 벌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지금 이제 이쪽을 벌릴 확률이 높은데요. 앞선 상황과 이제 비교를 해보면 흙이 그냥 여기를 이어도 백은 여기를 벌릴 가능성이 이제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중앙으로 봤을 때 백의 이 세수와 흙의 이 세수의 교환입니다. 제가 볼 때 이거는 백이 좀 득본 것 같거든요. 더 두텁나요? 이 6개의 돌은 없는 편이 나아 보입니다. 흙의 네. 입장에서요. 그럼 박정환 구단이 괜히 여기를 붙여서 좀 반발을 만들어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짝 다가갔네요. 완전히 예상 바뀝니다. 그 수는. 근데 이게 괜찮나요? 여기를 두는 순간 다음에 여기 바짝 다가서는 것이 워낙 통렬하기 때문에 네. 백이 거의 뭐 이런 식으로 임시 방편에 두고 뛰어나온다? 이게 좁혀서 벌리는 것보다 나을 리가 있나요? 그러고 귀를 침입했을 때는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이미 여기를 둘 때 이쪽으로 둔다는 것 자체가 이수가 여기를 두는 것보다 나은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귀를 침입했을 때에도 뭐 보통 귀를 침입한다면 이렇게 두고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붙이는 것보다 느는 게 조금 나아 보이는데요. 네. 흙이 뭐 오히려 이쪽으로 둘 수도 있고요. 이렇게 두고 붙일 때 이렇게 늘어서 중앙을 틀어 막을 수도 있고. 네, 바짝 다가 선수가 제 생각에는 이수가 좀 뭐랄까 이론적으로는 맞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중앙이 흙이 두텁고 주변이 흙이 두터운데 좁혀서 벌리는 게 아니라 가장 멀리 최대한 벌렸으니까요. 이 침입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진서 선수가 지금 일단 여기서는 뭔가 좀 백이 만족할 수 있는 흐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여기를 둔 이후에는 분명 흐름을 좀 비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형세가 좀 좋지 않다고 보고 새로운 어떤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좀 흐름을 틀어가는 느낌을 주는 수입니다. 이 수는.
네, 뭐 당연한 역시. 자리입니다. 우변을 보강해 두지 않고 먼저 귀부터 찔러 가는데요. 지금 우변 같은 경우는 흙이 다가간다면은 바로 잡히는 모양이 아닌가요? 뭐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지금은 그냥 잡히진 않을 텐데요. 근데 그냥 잡히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기를 하나 당하는 순간 이미 좀 모양이 무너지기 때문에 이런 형태는 이제 백이 좋지는 않죠. 이런 게 이제 항상 흙이 선수로 두텁게 네. 처리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신진서 선수가 이제 여기를 붙여서 뭔가 이제 새로운 흐름을 만들려고 했을 때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흑도를 두텁게 만들어주지 않는 편이 좀 더 싸울 때는 유리함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여기대로 버티고 일단은 먼저 흐름을 바꾸기 위해 지금 싸움을 걸어갔습니다. 저 두 칸 사이를 이렇게 붙이는 수, 최근에 뭐 많이 등장한 형태이기도 하고요.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연구한 형태이기도 합니다. 다가서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붙이는 경우도 있고, 다가서지 않고 그냥 여기를 붙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냥 붙였을 때에는 젖히면 여기를 끊어서 간단하게 활용하고 다른 곳을 향한다는 생각이고, 여기를 다가서고 나서 그 다음에 붙였을 때는 실전처럼 이렇게 이쪽으로 젖혀서 반발을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반발이 됐을 때는 이 백돌이 있어야만 어느 정도 백이 싸울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뭐 거의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처리가 되고 혹은 지금 당장 나와 끊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이 중앙 쪽을 먼저 보호해야 합니다. 그럼 여기를 한 칸 띄거나 여기를 한 칸 띄어서 응수를 하게 되고 받고 뭐 이런 식의 싸움이 예상이 됩니다. 그럼 귀 쪽으로 붙였던 돌들은 잡히는 건가요? 이쪽 두 점 포기라고 대신에 이 한 점을 좀 크게 잡으러 가는 뭐 그런 걸 백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희생돌로 삼는군요. 그래서 애초에 이런 쪽에 교환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흑돌을 우변 쪽으로 유인을 하고 있습니다. 신진서 선수는 여기를 붙였을 때는 확실히 이쪽의 백도를 희생타로 이 한 점을 이 백과 이 백을 연결시키면서 한 점을 포획하겠다. 뭐 이런 흐름을 지금 머릿속에 그리고 있습니다. 밀어가는 것까지는 당연하고요. 자, 앞서 이쪽을 나와 끊을 수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끊을 때 흙이 이 형태를 머릿속으로 그린다면 이거는 결행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백이 뒤로 가만히 이어서 이 한 점을 살릴 때 중앙 쪽을 젖히면 이건 백이 한 수 빠른 수상전으로 네. 4점이 잡혀서 바둑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그러면 한 점을 연결하지 않고 두 점 머리를 젖히는 것은 어떨까요? 여기를요. 네. 이건 잡아서 여기 나와 끊은 수가 백이 이쪽을 막았을 땐 대학수이기 때문에 네. 네, 이렇게 할 거라면 끊지 않는 편이 나아 보입니다. 아래쪽도 걸려 있는군요. 네. 그러면 항상 나와서 끊는 것이 선수가 된다면
여기서 바로 젖혀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쪽을요. 네. 근데 조금 더 이제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여지가 있는 것이 이 교환이 악수라면 여기를 두 점을 잡았을 때 과연 이게 득일까까지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쪽을 제압하는 자세에 있어서는 이 수와 이 수는 엄청난 대약수가 됩니다. 네. 그래서 좀 더 고민을 하게 되고요. 네, 역시 저런 행마가 가장 평범합니다. 네. 앞서 이제 여기를 두 번에 걸쳐서 두고 백은 이 한 점을 제압하러 가는 그런 형태로 말씀을 드렸는데 네. 박정환 구단이 여기로 한 칸 띄었다는 의도는 여기를 두면 이 한 점을 움직여서 이쪽은 뭐 나름 견디고 계속 싸움을 이어가겠다 이런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두 번에 걸쳐서 이쪽을 흙이 두어갈 때는 여기를 한 칸 띄고 여기를 한 칸 띄는 자세가 가장 좋아 보이는데 한 수로 여기를 해결하려면 여기가 급소죠. 그래서 백이 여기 있는 것에 대해서 응수를 해주지 않겠다는 뜻으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덧버치셨습니다. 지금 여기를 한 칸 띈 것은 이 한 점을 살리겠다는 생각이었는데 네. 그럼에도 신진서 선수가 지금 덧버치였습니다. 약점이 없나요? 일단 여기를 밀고 나오면 조금 답답할 수는 있는데요. 여기 끊는 자세는 일단 틀어 막는 자세가 워낙 좋아서 네, 여기를 흙이 막는다면 이건 백이 잡더라도 뭐 이런데 최소 고깃값은 될 것 같고요. 네. 이거 모양으로는 백이 좋지는 않습니다. 아니면 여차하면 그냥 이 형태에서는 이제는 정말 여기를 뚫어서 아래쪽에 있는 두 점을 그냥 잡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여전히 이제 이쪽은 맛이 나쁘니까요. 아무튼 신진서 선수가 지금 여기 다가선 것부터는 승부수의 연속입니다. 계속 강공을 선택하고 있고 이곱 싸움이 이바둑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전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확실히 좀 수순이 빠르네요. 선수들이 좀 더 네. 어깨가 가벼운 상태에서 대구를 한다는 것이 좀 느껴집니다. 어제 경기를 보면 대략 한 각자 2시간이 주어지는 이 대회다 보니까 한 4시간 30분에서 5시간 조금 넘는 정도? 네. 이제 그 정도의 이 대국 시간이었는데 오늘은 지금 대국이 시작한 지 1시간 50분 만에 한 절반 이상은 채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흐름에 있어서는요. 수수는 빨리 진행이 되고 있지만 내용은 치열하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변에서 접전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자, 우변 싸움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저희는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에 2부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